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저는 오늘 혼다 하이브리드 테크 대회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방금 그 엔지니어 분들이 발표해주는 이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히 듣고 왔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이 차를 시승하면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느껴지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먼저 타고 있는 차는 지금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저번에 시승 영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보자면요, 지금 이 차의 크기가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4970mm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차가 원래 속한 세그먼트가 D 세그먼트, 미국에서도 중형 세단으로 불리는 그런 정도의 차인데 이 차 크기가 5m에 육박하는 크기까지 커진 거예요. 되게 장점으로 다가오는 요소가 뭐냐면요, 그때 봐도 지금 봐도 진짜 질리지 않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놀랐었지만 이 차체 크기가 커진 만큼 실내에 딱 앉았을 때 실내 공간이 진짜 미친 듯이 넓습니다. 엄청나게 광활한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뭐 1열, 2열을 가리지 않고 이 정도 실내 공간, 4인 가족 아니면 가끔 5명의 성인이 타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실내 공간에서 아쉬움을 느낄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 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도 더 이상은 예전 일본 차랑 같지 않아요.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검은색으로 칙칙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전달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넓어 보이는 실내 공간임과 동시에 이 안에 소재들도 꽤 고급스러운 걸 많이 사용했고요. 심지어 이렇게 대시보드 위쪽까지도 엄청 부드러운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고요. 무엇보다 이 아래쪽에 송풍구 디자인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언제 봐도 예쁘다는 말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이거 예전보다 상당히 커지고 일본 차에서 기대하기 힘들었던 쨍한 맛도 있고 터치 반응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고요.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카플레이까지 다 지원합니다. 더 이상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느낄 여지가 없다는 거 상당히 칭찬하고 싶어요. 앉아보신 분들은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차의 경쟁차를 꼽히는 어떤 차들을 타보더라도 이렇게 운전하기 알맞은 자세로 앉을 수 있는 차는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차에는 기본적으로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얹어져 있죠. 엔진은 2.0L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엔진의 출력은 147마력이에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이거는 순전히 효율을 위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직병렬 하이브리드라고 말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전기차에 더 가까운 방식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의 출력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터 무려 184마력이나 되는 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차는 엔진보다 모터 출력이 이만큼이나 더 강력한 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더 가까운 하이브리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은 병렬 방식이에요. 모터랑 엔진이 바로 구동축에 연결이 돼가지고 때에 따라서 두 파워트레인이 왔다 갔다 작동을 하는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그 병렬 방식은 엔진의 출력으로 구동을 하고 전기 모터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릅니다. 근데 이 직병렬 하이브리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정 속도까지는 거의 대부분 모터만으로 구동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하거나 적당한 속도까지 속도를 높여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 184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모터로 차를 쭉쭉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일정 속도 구간 이상에 올랐을 때 크루징을 하게 되면은 모터로 구동하는 것보다 엔진으로 움직였을 때 연비가 훨씬 더 좋아요. 효율이 좋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비로소 엔진이 작동합니다. 그게 직병렬 방식의 높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근데 이 혼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iMMD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술적인 특징은 엔진과 동력축 사이에 클러치가 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전기 모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렬 방식에서의 엔진 활용도, 전기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엔진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하고 정말 필요한 순간이 아닐 때는 동력축을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엔진이 맡는다는 겁니다. 그 클러치를 넣음으로 해서 이 차의 파워트레인 직결감이 한결 나아졌거든요. 기본적으로 시내 구간을 빠져나간다거나 그런 저속 구간을 달릴 때는 거의 대부분 모터만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체감하기가 힘들지만, 지금 이런 상황,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럴 때 속도가 좀 붙어있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꾹 밟았을 때
와, 이거거든요? 그 일본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겪어보셨던 많은 분들이 이 시스템의 단점으로 그 직결감, 너무 이질적인 ECVT 감각을 꼽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코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혼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그런 단점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했습니다. 이 차의 무게가 1600kg 초반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이 차를 밀어붙이기에 아주 막 호쾌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엔진이 140마력대고 전기 모터가 180마력대니까 합산 출력이 막 300마력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병렬 방식과 직병렬 방식은 둘이 합쳤을 때 아주 큰 시너지를 내지는 못합니다. 그냥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시스템 출력은 200마력대 초반에 머물러요. 어코드 하이브리드 이 하체 감각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조율을 잘했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만들어요. 저번에 이 차를 시승했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강원도, 그것도 되게 빡센 와인딩 구간에서 시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느꼈던 게 지금 또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부드러움을 좀 품고 있는 세팅이에요. 당연하죠. 이 차는 패밀리 세단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충격이 딱 들어왔을 때, 아니면 노면이 어떤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감각들은 또 내 엉덩이로 피드백을 고스란히 전달해 준다는 거죠. 진짜 절묘한 것 같아요. 이 시트는 딱 엉덩이 앉는 이 부분에서 약간의 단단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체가 조금은 부드러울지언정 운전에 필요한 피드백은 이 엉덩이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어코드를 탈 때는 항상 운전이 즐거워요.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뒷좌석에 앉아있는 내 가족들도 즐거운 차지만 운전대를 잡은 아빠 역시도 즐거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이 연비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공인 복합 연비는 리터당 16.7km고요. 이것보다 벌써 이렇게 큰 폭으로 상회하는 높은 연비를 기록해주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주행을 마친 다음에 인서트로 최종 연비가 얼마 찍힌지 한 번 더 붙여드리겠습니다. 와인딩도 좀 주행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 주행 거리는 지금 몇이냐? 주행 거리는 지금 여기 보시면 53.3km를 달렸다고 떠 있고요. 평균 연비는 20.1km를 리터당 달렸다고 알 수가 있네요.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조금은 줄어든 수치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도 사실 진짜 대단한 수치 아닙니까? 연비는 항상 잘 나와요. 저 50km밖에 달리지 않아가지고 진짜 객관적인 연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제대로 빌려서 정말 장거리 시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20.1km를 기록했습니다. 자, 기착지를 돌아 나와서 이제 제가 타고 있는 차는 혼다 CR-V 하이브리드입니다. 사실상 아예 판박이처럼 같은 파워트레인을 얹고 있는 차인데 어코드의 SUV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닮아 있어요. 요즘에 혼다가 추구하는 이 디자인 기조들이 전반적으로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이 CR-V를 바깥에서 봤을 때부터 이 차가 딱 혼다라는 거를, 로고를 떼어내고도 알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얇게 점여놓은 헤드램프, 그리고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리어 램프, 차체 형상 같은 것들도 전통적인 SUV 형태는 따르지만 그 안에 굵직굵직한 라인들이 혼다만의 날카로움과 날렵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예쁜 디자인이죠. 호불호 타기가 쉽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어코드와 마찬가지로 실내 모든 소재들이 이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확실히 혼다는 실물로 봤을 때 더 예쁜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재질 구성에서 일단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어코드에서 봤던 것처럼 이 송풍구 라인, 와, 이거 봐봐요. 이렇게 허니콤 디자인을 넣어놨는데 이 디테일만큼은 어코드보다 CR-V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어코드를 타고 오면서 느꼈던 부분이지만 이 비상등 위치 진짜 절묘하게 되어 있고 누르기도 상당히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직관적인 디자인들은
되게 기분 좋은 요소고요. 그리고 혼다, 전반적인 혼다들의 차들이 보통 이 버튼 누르는 감각들을 굉장히 조율을 잘해요. 흔들림도 없이 잘 만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CR-V에서도 똑같이 만족스럽게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코드는 중형 세단의 포지션이고 이 차는 그것보다는 한 단계 낮은 준중형 SUV급의 차잖아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가 똑같이 쨍하고 예쁜 건 맞는데 반응도 좋아요 심지어? 근데 크기가 작네. 어코드만큼 크기만 키운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면은 완벽한 실내 인테리어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2.0L 가솔린 엔진에다가 전기 모터를 합쳐놓은 직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파워트레인이 느껴지는 감각 자체는 조금 다르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CR-V 같은 경우에는 일단 4륜구동입니다. 무게가 1790kg이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탔던 어코드 대비해서 190kg 정도가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출력인데 무게가 이 정도로 늘어났을 때는 확실히 둔감해진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출력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혼다가 가지고 있는 파워트레인 시스템은 전기 모터의 출력이 훨씬 더 강력하잖아요. 이 차가 가진 그 무게라는 단점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희석이 돼요.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전기 모터의 특성이 처음부터 최대 토크를 발휘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내 구간을 빠져나갈 때는 그런 단점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경쾌하게 달려나가고요.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가지고 가속 성능을 최대한 끌어낼 때가 문제인데 이 차의 무게가 느껴진다는 거죠.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이 합쳐가지고 이 차도 똑같이 합산 출력이 200마력 초반대의 출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게가 늘어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경쾌함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뒤차가 오니까 정지했다가 출발을 해보면 차를 밀고 나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지만 이게 경쾌하다고까지 느껴지는 그런 가속 감각은 아니에요. 또 새삼 새로운 게 뭐냐면요, 이 혼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가지고 있는 질감 측면에서의 느낌인데 정말 상당히 부드럽네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사실 이 CR-V 하이브리드를 예전 버전에서부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공통적으로 차를 타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전혀 없다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혼다라는 브랜드는 대중차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뾰족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모두가 만족스러울 수 있는 세팅을 해냈다는 거는 오히려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세팅들은 지금 이 하체 감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아까 제가 파워트레인 얘기할 때 약간은 단점처럼 말씀드렸던 이 무게 있잖아요. 이 무게가 이 승차감 영역으로 넘어왔을 때는 와, 이거 만족감이 엄청 큰데요? 이렇게 시내 구간을 달릴 때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이 구간이 노면 상태가 진짜 좀 심각하게 안 좋아요. 굉장히 많이 누더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간을 지나갈 때 바닥에 요철을 그냥 꾹꾹 다 눌러버리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이 CR-V 역시도 아까 어코드에서 앉아있던 그 시트 감각과 상당히 유사한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트 가운데가 조금은 단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노면의 요철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노면의 요철이 올라오는 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엉덩이로 전해줍니다. 어코드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세팅된 면도 있겠지만 이거는 무게로 노면을 눌러준다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어코드는 조금 더 무게중심이 낮고 조금 더 잘 달릴 수 있기 때문에 혼다가 원래 다이나믹함을 더 추구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스포티함으로 이 영역들을 풀어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CR-V 같은 경우에는 SUV다 보니까 조금 더 가족들끼리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고속 상황인데 차선 변경을 좀 무리하게 해보면 이건 확실히 느껴집니다. 어코드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 무게중심이 흐트러진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 CR-V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앞쪽 서스펜션이 많이 무르게 돼 있고요. 그리고 뒤쪽 서스펜션도 많이 풀어져 있어요.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세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급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속도를 높여 나갈 때 코너링을 돈다거나 할 때는 확실히 세단인 어코드보다 불안함이 있고요. 세팅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가족들이랑 타고 다닐 때는 CR-V 쪽이 훨씬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세단이랑 SUV 도대체 어떤 걸 골라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 CR-V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안에 타 있는 승객들을 포근하게 감싸주고요. 이 무릎 공간은 조금 짧을지언정 또 SUV이다 보니까 지금 머리 공간 엄청 넓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깥 활동, 레저 활동을 좀 아웃도어에서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라면은 하이브리드에서 4륜구동을 넣은 거는 어코드는 없잖아요. CR-V에서는 이런 4륜구동 시스템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개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두 대의 매력이 각자 너무나 다르고 둘 다 그 측면에서 아주 훌륭하게 세팅되어 있는 차라는 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차도 연비가 굉장히 중요한 차인데 4륜구동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하이브리드인데 약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리터당 14km를 달릴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실제 연비가 더 잘 나오는 혼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도착했을 때 어코드보다는 조금 덜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목적지에 도착을 한 다음에 연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에 탔던 CR-V 하이브리드의 연비, 와, 볼까요? 제가 주행한 거리는 69.2km를 달렸네요. 연비는 리터당 18.3km를 달렸다고 떠있네요. 이 차의 원래 연비가 리터당 14km였으니까 그것보다 4.3km나 더 잘 나온 셈이에요. 생각보다 또 괜찮은데요. 오늘 저랑 이렇게 CR-V 하이브리드 그리고 어코드 하이브리드, 혼다 하이브리드 라인업들을 다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